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중랑구 상봉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지연은 늦은 밤 자신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집안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건 그녀에게 늘 평화로움과 자유를 의미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럽게 아들 박준호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벌컥 열어 지연의 숙면을 깨뜨렸다. 준호야,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연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뭔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미안해. 사실은 그냥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뭘 보려고? 왜? 지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준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사실 나는 매일 엄마 아빠의 대화를 몰래 듣곤 했어. 어떤 날은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기도 했고. 진짜로 그걸 보고 난 후 내 호기심이 더 커졌어. 지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기심이... 무슨 호기심인데?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난 그냥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엄마가 내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야, 넌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구나.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그녀의 말투엔 살짝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 내가 본 걸로는 아빠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은 꾸짖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준호,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 당장. 준호는 마지못해 방으로 돌아갔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 그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녀는 그 밤을 새워 고민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지연은 여전히 피곤과 걱정으로 잠에서 깨지 못했다. 남편 이민석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좀 일이 있어서 늦게 잔 거야. 이지연은 변명처럼 말했다.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일이라면서 그냥 쉬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근데 아들 준호 생각은 안 해?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녀에게 너무 어려웠다. 아들이 감행한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은 준호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다. 그는 집을 자주 나가고 눈빛은 뭔가 알 수 없는 불꽃 같은 게 반짝였다. 어느 날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야, 이제 21살인데 결혼 생각은 없니? 준호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엄마, 난 결혼 안 할래.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지연은 진지하게 물었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연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하루 종일 피곤했고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남편 민석은 걱정하며 말했다. 병원에 가봐야 해. 병원 검사 결과 지연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난 그런 약을 먹은 적이 없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준호에게 물었지만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난 그냥 노력했을 뿐이야. 지연은 그를 혼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다음 날 준호는 집을 떠났다. 지연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석은 화를 내며 말했다. 너가 제때 조치를 안 했다면 이 모든 건 내 책임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으로 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저게 준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연의 마음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다음 날 아침, 상봉동의 작은 아파트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선 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도는 한복 저고리와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손목에는 은은한 짙은 자주빛 비단 팔찌가 가볍게 흔들렸고 발에는 은빛 장식이 달린 전통 꽃신 대신 세련된 검정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얼굴에는 가볍게 발린 메이크업이 피곤함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엔 지워지지 않는 불안과 피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또 아파 보여요. 뭘 좀 드셨어요? 이민석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이지연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 아들 좀 찾아. 집안 체면도 살려야지. 이러다가 완전 망하겠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 아들이 집을 떠나버렸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민석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럼 넌 뭘 원해? 그를 불러와서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래? 현실을 좀 봐, 지연아.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해야 할 때였다.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래된 서랍장에서 준호가 어릴 적 썼던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한 페이지에 붉은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난 언젠가 내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싶어. 눈물이 고인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준호야,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엄마는 내 편이야. 다음 날, 지연은 대학 동창이자 유명 심리상담가인 김세영 박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그의 클리닉을 찾았다. 세영은 30대 중반, 항상 깔끔한 흰 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목에는 심플한 은목걸이가 반짝였다. 작은 은빛 귀걸이가 그녀의 미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준호 군의 호기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호기심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세영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간절하게 물었다. 세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뒤에 숨은 두려움과 혼란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연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클리닉을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과연 이 모든 게 잘 풀릴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시 한번 준호의 옛 일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 장을 넘기다 미처 읽지 못한 편지를 발견했다. 내 아들아, 내가 실수를 통해 배우길 바라지만 내 호기심이 너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까 두렵구나. 그 순간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내가 찾는 답은 내 집 가까이에 있다.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준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연은 창문 너머로 어둠을 응시했다.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게 준호일까? 아니면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널 꼭 찾아낼게. 어떤 길이든 함께 걷자.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지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상봉동 골목길을 빠져나와 지연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동네 카페 달빛 정원 앞에 섰다. 그곳은 준호의 친구 중 한 명인 김태훈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태훈은 20대 중반, 짙은 검은 머리에 언제나 헐렁한 검정 후드티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다녔다. 그가 늘 목에 걸고 다니는 커다란 은색 체인은 얼핏 보면 힙합 뮤지션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장난기와 동시에 깊은 고민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태훈 씨, 혹시 준호 씨 소식 아세요?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태훈은 반쯤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준호요. 그 친구요. 최근에 좀 이상한 짓을 하더니만 지난주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나도 잘 몰라요. 무슨 이상한 짓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돼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랄까, 준호는 늘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애였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 친구가 어디 멀리 간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애 흔하진 않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면 꼭 연락주세요. 태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네, 걱정 마세요. 꼭 알려드릴게요. 라고 약속했다. 지연은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찾을 거야.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함께 할 거야. 며칠 후, 지연은 경찰서에 찾아갔다. 중랑경찰서의 낡은 건물 안에서 풍기는 오래된 서류 냄새와 무심한 경찰들의 태도에 실망했다. 50대 중반의 이 형사께서는 이미 퇴근 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실종 신고요. 글쎄요. 그런 건 보통 접수되면 바로 움직이죠. 지금 당장 수색이란 건 힘들고요. 이 형사는 반쯤 졸린 눈으로 말했다. 제 아들이에요. 꼭 찾아주세요. 지연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 형사는 무심코 대답했다. 지연은 경찰서를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어. 이 길밖에 없잖아. 그날 밤, 준호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걸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묘한 희열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수첩을 꺼내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적었다. 눈은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 엄마, 난 내가 날 찾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결에 준호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설마 환상인가? 그는 혼잣말했다. 다음 날 춘천의 작은 찻집에서 지연은 준호에 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찻집 주인은 준호가 며칠 전 방문했다며 그 친구,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라졌죠 라고 말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널 꼭 찾을 거야.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점점 더 깊어지는 미스터리 속에서 지연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감시를 느끼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고 전화기엔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다. 진실은 가까이 있지만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 지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앞으로 다가올 진실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나던 춘천의 한적한 골목. 박지연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진한 와인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가죽 스커트를 매치해 세련되면서도 단호한 인상을 풍겼다. 발목을 감싸는 굽높은 부츠가 그녀의 걸음마다 경쾌한 리듬을 만들었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빛났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 그리고 어딘가 모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곧 널 찾으러 갈게.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한 손으로 가방을 꽉 쥐었다. 그때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조심해라. 이 지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빠르게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박지연 씨 맞으세요? 저, 김태훈입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훈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준호 형을 찾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실 저도 걱정돼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어요. 태훈은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왜 이러는 거죠?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태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준호 형, 저기.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진 저도 잘 몰라요. 혼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위험에 처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직접 나서니까 준호 형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뭔가 심상치 않네요.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해요. 태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준호 형을 꼭 찾아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들 앞에 놓인 거대한 미로의 입구를 안내하는 듯 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이 여정이 끝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까?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불길한 그 웃음은 마치 경고처럼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준호의 비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파헤치려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연은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로운 미스터리의 서막이 올랐다. 춘천의 어둠 속을 헤매던 지연과 태우는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오래된 폐공장 앞에 멈춰섰다. 공장 벽에는 낡은 벽화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가 준호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일지도 몰라요. 태훈은 검은 후드티 모자를 살짝 눌렀으며 주위를 살폈다. 문이 잠겨 있네요. 하지만 어딘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며 태훈과 함께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들은 문 아래에 떨어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낯선 글씨로 진실은 가까이에 있지만 그걸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가 남긴 건가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분명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태훈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때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었고 차가운 눈빛을 지닌 중년 남자였다. 박지연 씨,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지연은 경계심을 품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준호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준호가 찾으려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고 그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그 힘은 동시에 위험합니다. 태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준호는 지금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엄마가 반드시 데려올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용기, 그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가 사라지자 지연과 태훈은 더욱 깊어진 미스터리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들의 운명은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춘천의 새벽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박지연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트렌치코트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었고 목에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머플러가 살포시 둘러져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준호야, 엄마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삭이며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준호가 남긴 낙서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의 번호였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지연 씨, 당신이 찾는 진실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준비돼 있나요? 당신 누구예요? 내 아들 어디 있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모든 것은 곧 밝혀집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험난합니다. 전화가 끊기자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밖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거리에는 새벽을 알리는 첫 버스가 지나갔고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춘천 시내의 오래된 사찰이었다. 그곳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찰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고요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준호야, 제발 무사하길. 그때 사찰 안쪽에서 낡은 절벽 소리가 들렸고 한 노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하얀 수염과 깊은 주름으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렬했다. 박지연 씨, 당신의 아들을 찾고 있군요.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네,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호는 스스로를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힘은 축복이자 저주이기도 하니까요.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힘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나요? 노승은 깊은 숨을 쉬고 난 뒤 작은 목판에 붉은 먹으로 글씨를 썼다. 내면을 마주하라. 진실은 그곳에 있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가 내면의 어둠과 싸우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지연은 목판을 꼭 쥐며 결연하게 말했다. 엄마가 꼭 데려올게. 어떤 어둠도 막지 못할 거야.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빛이니라. 바깥에서는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고 멀리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머플러를 단단히 감싸며 다시 길을 나섰다. 그녀의 앞에 놓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발걸음을 차분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 존재는 이 이야기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운명이었다. 춘천의 밤비가 잔잔히 내리는 골목길, 박지연은 조심스레 작은 카페 달빛 다방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녀는 검은색 레더 재킷 위에 붉은 실크 스카프를 감싸고 있었고 은빛 귀걸이가 빗방울에 반짝였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카페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구석자리에는 준호의 친구 김태훈이 앉아 있었다. 태훈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을 맞았다. 엄마, 여기까지 오시다니. 준호 형 소식 들었어요. 태훈이 낮게 물었다. 태훈 씨, 준호가 뭘 숨기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지연은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태훈은 신중히 입을 열었다. 준호 형, 요즘 이상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이 직접 말해주길 바라지만 아직은 어려운가 봐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준호가 남긴 일기예요. 이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태훈은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 보면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도 있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호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군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고 검은 코트를 입은 채로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태훈 씨, 박지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인사했다. 누구세요? 지연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저는 준호의 오래된 친구이자 그가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돕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될 테니까요. 태훈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은 단호히 말했다. 엄마가 그 싸움에 함께하겠어요. 어떤 어둠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용기와 사랑만이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은 때때로 가혹하니까요. 그 순간 밖에서 천둥이 울리고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가방을 꼭 쥐고 일어섰다. 태훈 씨, 우리 함께 가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세 사람은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 하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로운 진실이,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춘천의 빗속을 뚫고 박지연과 김태훈, 그리고 낯선 남자가 골목길을 따라 움직였다. 지연의 검은 가죽 장갑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다. 붉은 스카프는 바람에 휘날리며 그녀의 결의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여기가 준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낯선 남자가 손짓하며 오래된 공장 건물을 가리켰다. 건물 외벽에는 퇴색한 한글 낙서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죠.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빗줄기가 스며들었다. 내부는 습기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벽 한쪽에는 준호가 남긴 듯한 작은 메모들이 무심하게 붙어 있었다. 두려움을 넘어선 곳에 진실이 있다. 준호가 여기에 뭔가를 남겼군요. 태훈이 손전등으로 메모들을 비추며 말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가 왔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건물 깊은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칼과 피곤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바로 준호였다. 엄마, 준호가 작게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했지만 눈빛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감돌았다. 지연은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았다. 준호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혼자서 버티려 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예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건물 밖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온 모양이다. 서둘러야 해. 세 사람은 재빨리 밖으로 나왔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위협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그 순간 빗속에 번쩍이는 번개가 세 사람과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비추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과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아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안긴 지연의 품속에서 떨리는 숨을 고르던 순간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그림자들이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공장 입구를 에워싸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3인방을 노려보았다. 그중 한 명이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연 씨,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진실을 캐는 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은 준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 함께 할 거고 반드시 구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자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일제히 움직였다. 태훈이 지연과 준호를 뒤로 물리며 외쳤다. 엄마, 조심하세요. 빠르게 시작된 몸싸움 속에서 지연은 놀라운 힘으로 준호를 보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주변의 어둠마저 물리칠 듯 빛났다. 준호도 아픔을 이겨내며 몸을 일으켰다. 엄마, 난 이제 준비됐어요. 두려움을 넘어설 거예요. 준호가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지연에게 다가와 은밀히 속삭였다. 진실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준호가 마주할 것은 상상 이상의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어떤 어둠도 우리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혼란에 빠져 달아났고 지연과 준호는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찰차 불빛 아래 지연은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찾는 진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준호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엄마,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뒤로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그림자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모험이 아님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박지연과 준호의 여정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렸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한옥마을, 박지연과 박준호는 낯선 경찰차 불빛이 희미해진 골목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은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채 검은색 코트 단추를 잠그며 말했다. 준호야, 이제부터는 숨지 말고 우리 함께 싸우자. 준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가 가진 힘이 뭔지 점점 알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지연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도 괜찮아. 엄마가 내 곁에 있으니까.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다. 지연은 조용히 조명 아래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엔 준호가 남긴 낙서와 함께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떴다. 지연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박지연 씨, 모든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 가족의 운명은 이제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누구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통화가 끊기고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집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서성였고 준호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과 싸움에 집중했다. 지연은 밤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아들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 안에 있는 힘은 축복이자 저주야. 하지만 이 힘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어.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두 모자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굳건히 맞닿았다. 하지만 그들의 뒤편,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박지연과 박준호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일 것이다.